청각 장애를 가진 막내딸. 아무 일 없듯 엄마로 돌아갑니다. 사살한 충격이 큰 걸까요? 임신 여성을 보면 자꾸 눈이 갑니다.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 엄마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남편인 좌뇌 적극적인 권유로 입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2층으로 올라가고 노랫소리에 이끌리게 됩니다. 바로 한 여자아이가 노래를 부르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기척을 느꼈는지 좌에게 누구세요? 라며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에스더라는 아이, 미소가 너무 이쁜 아이입니다. 새끼 잃어버린 슬픈 엄마 사자가 꿈에 새끼를 보곤 웃고 있다라고 그림을 그리는 아이. 그 내면에 슬픔과 깊숙한 성숙함이 있다고나 할까요? 아이가 가지기엔 좀 천진난만하면서도 그러한 상처가 깊은 것 같습니다. 좌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고아원의 아이들은 다들 밝습니다. 뛰어놀며 천진난만합니다. 남편을 찾으러 케이트와 수녀님이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소질이 있는 에스더,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부부는 그러한 에스더에게 끌립니다. 나쁜 일을 가져도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에스더의 말.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아이의 생각에 기특하기만 합니다. 에스더는 러시아에서 왔는데 영어를 빨리 배웠다고 미국에 데려온 가족은 화재로 모두 죽었다는 에비게일 수녀님의 설명. 그곳에서 에스더만 살았다는데 불우하지만 특별한 아이라고 수녀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총명하고 나이보다 조숙하며 예의 바르고 공주님 드레스를 좋아하고 목과 손목엔 항상 리본을 한다는 에스더. 3주 후 에스더를 데리러 왔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 에스더. 부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막내 동생을 위해 수화도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이 아이. 너무나 기특합니다. 혼자였다가 에스더는 가족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에스더. 맥스는 보청기를 끼고 입모양으로 말을 알아듣는다고 소개해 줍니다. 맥스는 그런 언니 에스더가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데니얼은 무뚝뚝하게 인사를 합니다. 남자아이라 낯을 가리는 거겠죠? 사실 옷이 마음에 안 드는데 데니얼, 그러나 신경을 안 쓰는 에스더. 피아노가 있음에 기쁜 에스더,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에스더의 방입니다. 에스더는 방도 마음에 들고요. 모든 것이 마음에 드는 에스더입니다. 막내 맥스는 에스더에게 수화사전을 사줍니다. 엄마와 아빠는 에스더에게 관심이 가고 그걸 못마땅해 하는 데니엘. 큰 소리로 오락을 해도 부모님은 보지 않고 밖엔 그들만의 아지트가 있습니다. 저 나무 위에 집 보이시죠? 자, 이 집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예일에 강의를 하다 해고를 당한 엄마. 케이트는 집에서 개인 레슨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천둥번개가 치는 어느 날 밤, 에스더는 동생 맥스를 깨웁니다. 그리고는 다 같이 자자고 합니다. 학교를 가는데 드레스를 입고 간다는 에스더. 자연스레 친구들에게는 놀림을 당하고 곳에서 맥스와 노는 에스더. 는 불같이 화를 내며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그 시간
다니엘은 장난감 총인 페인트볼로 관역을 맞추고 있습니다. 관역 위에 새가 앉게 되고요. 혹시나 해서 쏜 총에 새가 맞습니다. 놀란 다니엘은 새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에스더와 맥스가 오고 숨은 쉬는데 새가 아파하니까 쉼을 주라는 에스더. 돌로 새를 내리치는데 다니엘은 에스더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문을 잠그고 자는 에스더. 성경책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목에 있는 리본을 만지는 순간 듯 비명을 지릅니다. 제시카가 누구냐고 묻는 에스더. Who's Jessica? 사산된 아기, 뱃속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에스더는 케이트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놀리던 그 아이입니다. 이상하게 계속 쳐다보는 에스더. 계속 노려보던 에스더가 없어진 걸 눈치를 채고 그 아이는 대수롭지 않게 미끄럼틀에 올라가고 꽝꽝 언 그 미끄럼틀에 겁이 난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미끄럼틀로 내려가려 합니다. 미끄럼틀 아래를 보는 그 순간 에스더는 그 아이를 밀어버리고 그걸 목격한 맥스. 맥스도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미끄러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에스더를 보고 괴물이라고 하며 친구들이 자신을 놀린다고 그냥 고아원에 다시 보내면 안 되냐고 다니엘은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엄마와 아빠는 동생에게 사과를 하라고 하지만 동생이 아니란 다니엘. 아빠는 다니엘에게 다가가 아지트를 잠그고 너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 열어준다고 합니다. 마트에를 갔는데 수녀님한테 전화가 오고 아이의 의료 기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이 몰래 통화를 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사과 5개를 봉지에 넣어 가지고 오라고 시키고 옆으로 가서 몰래 통화를 하고 있는데 맥스가 엄마의 입모양을 보고 수화로 에스더에게 말을 해줍니다.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치는 에스더. 그 모습을 보고 놀란 케이트. 에스더, 너 피아노 못 친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잘 치니? 에스더는 당황하지 않고 엄마가 저를 지도하게끔 해주려고요. 아들은 피아노에 관심이 없고 딸은 청각 장애인이니 엄마가 안 된 생각에 제가 그렇게 했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황한 케이트. 수녀님이 갑작스레 집에 방문을 하게 되고 수녀님은 자신이 아마 실수한 것 같다며 에스더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털어놓습니다. 에스더가 친구의 턱을 찌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집에 불을 낸 것도 방화범의 짓인데 그것도 아마 에스더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주변의 친구들이 자꾸 다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옆에서 몰래 듣던 에스더는 맥스에게 자기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엄마는 설마 아이가 그랬겠느냐. 제가 상담받는 그 의사 선생님인 브라우닝 선생님께 데려가 상담을 받겠다는 케이트. 이들은 트리스 하우스에 있는 문 열쇠를 찾고 그리고 망치를 챙기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금고를 열었는데 거기에 총이 있었습니다.
차보다 더 빠르게 순간 이동을 했는지 아이들이 에스더와 그리고 맥스는 다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 약속은 이거였습니다. 맥스, 너가 수녀님의 차를 세워, 알았지? 그러나 처음 약속과 달리 맥스를 그냥 밀어버립니다. 차 앞으로요. 이에 놀란 수녀님은 핸들을 꺾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 맥스는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눈이 많이 쌓인 턱에 수녀님도 눈에 의해서 다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맥스는 수녀님이 잘 피하셔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맥스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때 그 순간 뒤에 에스터가 보입니다. 에스터는 수녀님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망치로요. 맥스에게 같이 수녀님을 옮기자고 제안을 합니다. 엉겹결에 이 수녀님을 도로에서 도로 밖으로 다리를 잡고 옮기게 됩니다. 그때 차가 옵니다. 이분이 이걸 발견을 한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시체는 밑으로 내던지고 차는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수녀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겁에 질린 수녀님, 도망가려고 애를 쓰지만 그 뒤엔 에스터가 있습니다. 수십 차례를 가격을 하여 수녀님을 죽이는 그 장면을 고스란히 착하고 어린 아이인 맥스가 지켜보게 됩니다. 도끼와 그리고 피 묻은 천, 옷가지 이런 것들을 다니엘의 그 아지트에다가 숨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맥스는 웁니다. 언니가 나를 속였다고. 그러나 이제는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같이 경찰서에 가야 되고 같이 감옥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조용히 해라 라며 협박을 합니다. 하지 말라는 에스터. 맥스, 너는 내 동생이니까 끝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때 다니엘이 우연히 이 근처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지트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위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맥스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셔터칼이 보입니다. 바로 에스터입니다. 셔터칼로 다니엘에게 무엇을 받냐 라고 묻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그 쬐까는 것을 잘라버린다 합니다. 다니엘은 너무나 놀라 소변을 누게 되는데요. 너무나 괴로워하는 다니엘. 에스더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이 끝 이젠 그 결과를 들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케이트의 잘못이 크다는 상담가. What did she tell you? 자신을 숨기고 상담이 끝난 후 화장실에 들어간 에스더. 상담을 하며 참았던 분노를 이 작은 화장실 안에서 터뜨리고 맙니다. 남편은 상담가의 말만 믿습니다. 이때 전화가 오고 에비게일 수녀님이 돌아오시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밤중 경찰차가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집 근처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수녀님. 이 모든 것이 이상한 케이트입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부. 이 부부가 알 길은 없습니다. 형광색의 그림들. 엄마는 성격 장애 아동에 대한 사이트에 들어가 컴퓨터로 정보를 찾아보는 케이트. 그 정보를 가지고 남편에게 말을 하지만 믿지도 그리고 관심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큰둥해 합니다. 에스터의 과거가 궁금해지는 케이트. 러시아 고아원에 알아보겠다는 케이트. 그러나 기록에 없다는 고아원. 나중에라도 연락을 달라고 하는 케이트.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에스터는 아빠와 치과를 가기 위해 학교를 가지 않고 아빠는 에스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는 집안일을 마치고 엄마에게 줄 선물이 있다며 한박 웃음을 지으며 엄마에게 다가갑니다. I picked these flowers just for you. 꺾고 왔네요. 케이트는 오열을 하고 이때 에스터는 오발을 합니다. 엄마가 자신을 마구 때리냐, 막 비명을 지르고 아프다고 하고 아빠를 부르고 일부러 저럽니다. 그러나 케이트는 이 꽃이 어떤 꽃인데 이 꽃에 대해서만 지금 흥분해 있는 상태입니다. 어린아이가 한 짓이기엔 너무나 잔인하고 큰 일을 저질렀네요. 에스터는 아빠를 부르고 팔이 너무 아프다는 에스터, 팔이 부러졌다는 딸, 분명 세게 안 잡았는데 남편은 그러나 에스터를 믿고 케이트를 믿지 못합니다. 맥스, 괜찮아? 오빠는 맥스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다. 맥스야, 아는 대로 다 얘기해. 오빠가 증거를 한번 모아볼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그림, 미끄럼틀에서 분홍색 옷 입은 아이가 떨어졌죠? 아, 이것도 에스터가 한 거구나. 두 번째 그림, 저 망치 보이시죠? 저 망치로 수녀를 죽였구나. 그러나 이 이야기를 밖에서 에스터는 듣고 있습니다. 불을 켰는데 에스터가 안 자고 앉아있는 모습에 너무나 놀랍니다. 에스터는 그 소파 안에 케이트가 일기장을 숨겨놨는데 그 숨겨놓은 일기장을 읽어주며 케이트를 일부러 자극을 합니다. 에스터 방 안에 있는 인형에 숨겨져 있는 총, 그리고 다이어리. 그 주소를 전화를 해보니 고아원이 아니라 정신병원이라 합니다. 데니엘은 아지트에 가서 그 증거를 찾아 에스터의 진실을 밝히려고 합니다. 바로 뒤 에스터가 있습니다. 를 지르는데요. 나무로 된 이 집은 순식간에 화마가 됩니다. 에스터는 나갈 수 있는 문을 잠그고요. 다니엘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엄마를 불러봅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 불을 피해보지만 저기가 상당한 높이입니다. 이제서야 발견을 합니다. 다니엘은 떨어졌거든요. 에스터가 돌을 들고 달려옵니다. 맥스가 언니를 밀칩니다. 와, 주인공은 맥스야. 다니엘은 다행히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복부 출혈과 목이 크게 다쳤다고. 그러나 목숨에는 지장이 없나 봐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는 있어요. 진짜 재밌고 연기들도 너무 잘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역할을 맡은 아이가 실제로 어린아이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를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정신과 진료도 받았을 정도로 그렇게 좀 많이 힘들어 했었다라고 하는데 저 남편 너무 답답해. 너무 답답해. 아니 어떻게 저러지? 답답해. 산소호흡기를 뗍니다. 엄마는 그 순간 달려갑니다. 기집애 에스더 싸대기를 맞고 엄마는 주사를 맞습니다. 안정제를. 기장을 잽니다. 좀 짧구나 아가야. 예쁘게 화장을 하고 엄마 옷을 잘라서 예쁘게 옷을 입은 다음에 아빠를 유혹을 합니다. 막장인가요? 부인에게 아까 그 전화가 다시 한번 옵니다.
그래서 신원 미상 전화를 받게 되는 케이트. 그 아이를 안다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라는데 그러면 어른이랍니다. 9살 꼬마로 알고 있는데 희귀 호르몬 질환인 뇌하수체 기능 부전증 환자인데 소인증과 유사해서 외모만 어린 것이지 본명은 리나 클라머고요. 76년생, 30살이 넘었다고 합니다. 믿을 수 없는 케이트. 폭력성이 너무 심해 고속복을 입혀놨는데 그걸 벗으려고 손목과 목에 큰 상처가 있다고. 화장도 지우고 복대도 풀고 자신의 본 모습인 에스더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더 방엔 기괴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형광색의 그 사람을 죽이는 그림. 에스더를 찾는 아빠. 그러나 에스더 방은 다 부서져 있습니다. 해당 물질은 뭘까요? 기괴한 그림인데요.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아빠는 이제 정신이 드나 봅니다. 케이트는 집으로 가면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받으려는 그 순간 전기는 나가고 전화도 끊어지고 집은 암흑으로 바뀝니다. 최대한 다급하게 집으로 향하는 케이트. 좌는 전기 회로가 다 뜯어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엄마는 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받질 못하는군요. 아빠는 칼에 찔렸습니다. 무참하게 아빠를 죽인 에스더를 맥스는 또 보게 됩니다. 그 순간 케이트는 집으로 돌진을 합니다. 다 때려 부수고요. 좌안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본 케이트는 오열합니다. 그 순간 맥스를 생각하게 됐고 맥스를 찾으러 갑니다. 에스더를 향해 떨어지고 맥스를 구해서 도망옵니다. 맥스를 데리고 빠져나옵니다. 그때 들리는 경찰차 소리. 안도감에 이제서야 눈물을 흘리는 맥스. 에스더가 없습니다. 갑자기 달려와서 공격을 하는 에스더. 척키처럼 막 달려옵니다. 맥스가 총을 잡았습니다. 빠지게 됩니다. 겨우 몸싸움 끝에 물 위로 나왔는데 그 다리를 잡고 살려달라는 에스더.